오늘 시간요, 상대 습도를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습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습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해서요. 각질이 일어나는 경험 많으셨을 거야. 자, 이게 바로 습도입니다. 공기 자체가요, 습한지 건조한지를 나타낸 정도를 습도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건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요, 습도에는 절대 습도도 있거든요. 자, 요걸 다루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짝 말로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 절대 습도라는 건요, 기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공기의 질량도 1kg이 아니고요. 공기의 부피를 가지고 따져줄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m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공기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수증기가요, 3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가요, 3g이 실제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3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가요, 10g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수증기가 많아졌죠. 이럴 때는요, 10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절대 습도라는 건 기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공기가 준 수증기 자리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수증기가 많으면 절대 습도가 높은 거고요. 수증기 자체가 작아요. 그럼 절대 습도가 낮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배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상대 습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상대 습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배우셨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요, 공기 1kg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기가 준 자리가요, 10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실제 수증기는요, 2자리만 차 있게 되는 거예요. 10자리 중에서 2자리만 차지하게 된 거지. 결국 수증기의 비율은 2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0자리가요, 꽉꽉 찬 거예요. 공기가 준 자리도 10개인데 수증기도 10개가 다 찬 거야. 자, 이럴 때는 100%지. 만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100%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 습도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되겠구나. 자, 결국 정리를 하면 공기가 준 자리에 비해서 실제로 차지하는 수증기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구나.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나타내도록 할 거거든요. 자, 먼저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입니다. 또는 포화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기포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요, 실제 수증기량 대신에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넣어주셔도 돼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우리 이슬점이라는 건요, 현재 온도가 아니에요. 불포화된 공기 자체를요, 쭉 냉각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응결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포화 상태라는 것은 결국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3 때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로축은 항상 기온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항상 수증기의 양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된 반포물선 형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높은 온도의 기온에서 불포화된 공기가 있었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 있죠. 자, 얘의 현재 기온은 당연히 요 기온이 될 거다.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요, 요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온도를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얘의 온도를 쭉 낮춥니다. 그럼 그래프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결국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요, 실제 수증기량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를 꼬아서 낼 때 실제 수증기량을 안 주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 실수 기억하시면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결국 실제 수증기량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상대 습도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상대 습도라는 것은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였습니다.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입니다. 또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넣으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노래를 완성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포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슬점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실수라고 얘기를 했어. 또는 현재 수증기량이다 라고 해서 이현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에다가 100을 곱한 겁니다 라고 했지. 상대 습도 보수분 실수 100을 곱해 퍼센트 껌쌤은 대단해. 사실 뒤에도 노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노래를 좀 반복해 보도록 할 건데 같이 딱 3번만 부를 거고 선생님 노래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포수 이실수 상대 습도 보수분 실수 상대 습도 보수분 현수도 되는 거죠. 100을 곱해 퍼센트 한 번 더 노래방 자막 나갈 겁니다. 기포수 이실수 상대 습도 보수분 실수 100을 곱해 퍼센트 되셨죠? 이번에는 우리 현재 수증기량 버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포수 이현수 상대 습도 보수분 현수 100을 곱해 퍼센트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요 계속해서 불러보시잖아.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물론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유형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공기가 있을 거고요. 공기가 준 수증기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수증기의 자리 포화 수증기량이요 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요 10.6밖에 안 되네요. 우리 상대 습도 구해보자. 다시 한번 공식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대 습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 상대 습도 보수분 현수 상대 습도 보수분 실수 100을 곱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화 수증기량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어? 20.0 g per kg입니다. 단위까지 적으세요. 자, 실제 수증기량 보도록 할게요. 10.6 g per kg입니다. 항상 공기 1kg 기준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53%로 딱 떨어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대 습도는요 53%입니다. 단위까지 꼭 붙여주셔야지만 서술형에서 만점이 나오시게 되겠죠.